B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형은 문제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전범위에 대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형식이라든지 그 출제 방향은 기출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작위라는 게 A형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죠? A형은 진도별로 하는데, 일단 전범위에 대해서 이제 출제한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첫 번째로 최신 판례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중에 꼭 이제 풀어봐야 될 거. 이제 보통 작년이 좀 예외적이었는데 거의 그 최신 판례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게 우리 변리사 시험의 그 경향성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래서 한두 문제에 대한 최신 판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24년도가 좀 예외였어요. 24년도가 최신 판례가 거의 없고 오히려 24년도가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오히려 24년도가 지난 10년 동안 그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 10년 이전이라 그 10년 언저리에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기출문제가 다시 재반복되는 형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제가 볼 때 2010년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출문제를 보건데 한 5, 6년까지는, 근데 5, 6년 안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라든지 공동소송 채권자 대소송에서, 그리고 또 그 대상 청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했고요. 물론 기존의 A형하고 기초-GS하고 A형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GS A하고 A형, 기초-GS하고 A형이 있는데 이게 다 겹치지 않는데 여기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꼭 한번 구해서 보시길 바란다. 그래서 오히려 A형에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오히려 이제 변호사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B형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문제 출제할 때 이제 최신 판례하고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 중에 다시 한번 한 5, 6년을 제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중에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 꼭 풀어봐야 될 문제를 같이 출제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기 싫어하거나 좀 짜증나는 거, 이제 여러분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것들을 실수하기 그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섞어놨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기존 기출문제,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 타 모의고사, 타 고시 있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봤던 법원 행시 문제, 그 다음에 그, 법무사 문제. 그래서, 우리 변리사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제가 여기에서 또 추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주로 이제 B형에서는 출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때 이제 그 문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싫어하거나 혹은 좀 짜증내거나 혹은 고민하기가 좀 힘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다. 요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꼭 출제하다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한 번씩은 다 보셨겠지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두 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답이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보통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이제 거기에서 또 실력이 많이 나눠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로 구성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야, 이번에는 이걸 꼭 내야 되겠어, 이거 못 풀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한 거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수업 시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아마 영상 강의 듣는 사람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오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형 1회죠. B형 1회. 그래서 1번, 1-1번 최대한 그러니까 문제 전범위 하는데 이게 9문제 내지 10문제 이렇게 이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 한 지금 3년 동안 10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10문제 10점짜리 10문제인데 이 10점짜리 10문제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출문제 자체도 10점짜리라고 해놓지만 그 난이도라든지 혹은 경중에 있어서 10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제가 9문제 내지 10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10문제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거듭. 그리고 또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9문제 내지 10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을 보시면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 그래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2024년도 전원합의체에서 2024년도 그래도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1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전원합의체 문제를 가지고 약간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1번은 근데 전원합의체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한번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하는데 일단 무슨 문제냐면 무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취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취소 청구 소송. 그래서 그 혼인을 했었는데 이미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었는데 그 이혼하기 전에 이혼 자체가 무효다. 아니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청구하는 건데 첫 번째 1-1번은 선병으로 청구해요. 선병 청구.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거는 선병을 예병으로 청구하면 이건 뭐냐면 부예병 문제예요. 부예병 문제는 제 A형에서 막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부예병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안 됩니다. 반대죠. 이거는 예병에 해당하는 것을 선병으로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항상 요거는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선병을 예병으로 하면 이거 우리가 부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고 올해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A형하고 기초 GS에서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어떻게 칠 것이냐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반대로 예병에 해당하는 것을 선병으로 만약에 그 소장을 제출하면 혹은 청구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의 소재가 있는데 문제의 소재에서 일단 이게 양립이 가능하냐? 양립이 가능한 거는 선병으로 이제 논의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양립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양립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선병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이게 이제 문제의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양립 가능성을 써줘야 돼요. 양립이 가능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립이 가능한데 여기서 무효하고 취소하고 양립이 가능하냐를 문제를 어떻게 써줄 거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는 뭐 무효죠. 취소는 반드시 이유를 전제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비적 병합을 해서 우리가 예비적 병합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게 계약의 무효와 계약의 이유를 전제로 하는 이게 양립 가능성이 거의 기본 케이스잖아요. 그죠? 항상 모든 문제는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기본 케이스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래 그 전원합의체 자체에서는 이걸 깔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양립이 불가능하다라고 깔고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당황을 시켜보겠다 이게 출제 의도가 그겁니다. 원래 이제 출제할 때는 항상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1번은 이제 첫 번째로 양립 가능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여기서